밀리터리 덕후 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제11탄에서는 서울 사수 마지막 저항선 미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아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이름이며 성북구 도남동 소재의 미아리 고개를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심코 넘나들었던 것이 미아리입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이 터지고 난 후에 우리 군은 어떻게든지 서울을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전쟁 준비를 완벽히 하고 쳐내려온 공산군들을 준비되지 않은 우리 군이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역부족이었죠. 지금은 미아리가 서울특별시 중심지역에 포함되고 있지만은 6.25 전쟁 때는 사대문 밖에 있는 외곽 고개였을 뿐입니다. 고개, 미아리 고개입니다. 사실 우리 군은 의정부 전방 축석 고개만 무너지고 의정부가 짓밟히고 창동까지 무너지고 나니까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전선 지역에서 폐잔병으로 흘러들어오는 우리 모든 군대들을 긁어 모아서 서울 사수에 대한 최후의 저항, 항전을 해보기에 미아리 고개에 배수진을 치고 쌈박하게 한판 붙어보려고 작심한 전투가 바로 미아리 고개 전투입니다. 미아리 지역에서 피나는 혈전은 6월 2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북한군 4사단이 주축이 된 적의 공격부대는 탱크를 앞세워 파죽지세라는 말 아시잖아요. 세력이 강하여 상대방이 힘을 못 쓰도록 거침없이 물리치고 들어오는 것이 파죽지세라고 하잖아요. 적은 밀고 들어오는 승리감으로 잔뜩 사기가 충천된 상태이고 우리 군은 2사단 1개연대, 5사단 1개연대, 수도공비사령부 1개연대 공식적인 부대가 이렇습니다. 동두천과 포천 지역에서 패배하고 밀려나오는 소속 없는 장비들까지 모두 합해서 3,000여 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탱크와 포병 부대까지 완벽하니 편성된 적 부대에게 우리 군이 탈랑 소총만 소지하고 포병이나 공용하기는 단 한 개도 없이 싸운다는 것은 보나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없는 전력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미아리주구 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의 이응준 소장을 임명해서 명목상 지휘체계는 확립할 수 있었다고 해요. 6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창동과 기름동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이때 우리 군은 적 탱크 진출을 막기 위해 기름교를 폭파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부 탱크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도남동으로 진입하면서 미아리 전선도 역시나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짓밟혔던 우리 국군 병사들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미아리 전투에서 유감없이 또 마지막으로 발휘했습니다. 미아리 저지선이 무너졌어도 윗대가리들이나 일부 간부들이나 군인들은 노량진이나 김포반도, 광진교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제갈길을 찾아서 한강 쪽으로 밀려들고 도하하려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끝까지 남아있던 15연대 김순대위 같은 이는 중대장으로서 탱크 공격 특공대까지 편성을 해서 용전을 했지만은 단 한 대도 파괴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중대원들아, 우리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마지막 기회다. 여기 이 미아리를 지켜서 서울을 사수하자. 오중대여, 오중대 영원하라. 병사들과 함께 만세, 만세, 대한국군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결사되는 탱크를 향해서 육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손에는 휘발유병하고 수류탄 한 발씩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현장에서 탱크 한 대도 파괴를 못했다고 그래요. 적의 집중사격으로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대요. 하지만 이런 용맹스러운 우리 국군의 전투로 적의 진출이 잠시 지연이 될 수 있어서 적 탱크들도 이거 선두부대가
제대로 못 가는구나 해가지고 일부 전차부대가 바로 탱크 부대가 미아리 고개를 피해서 우회 기동을 해가지고 안암동과 고려대 방향으로 우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아리 전투가 남긴 상처를 말씀드린다면 서울 사수의 마지막 저지선인 미아리와 청량리선을 연하는 방어선은 27일 밤중에 무너졌다고 봅니다. 육공반들이라고 하는 즉 육탄 공격반들이 적의 탱크를 부수려고 화염병과 수류탄만 든 채 돌진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고, 미아리 전투에서는 단 2대의 적의 탱크가 파괴시켰다고 전사에 기록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군 탱크 부대가 서울 점령을 확신한 듯이 남침 속도를 조금 더 늦추지 않고 바로 중앙천까지 돌진해 다니면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궤도 소리가 우르릉 우르릉 거리면 얼마나 서울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때 시민들은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27일 저녁부터는 서울 시내는 아주 칠흑같이 조용하면서 공포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피난민과 부산병들까지 계속 서울 시내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대한민국 끝났구나. 서울에 함락됐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북한 공군기는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항복하라는 삐라를 전단지를 뿌려대니까 시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는 27일 밤이 되니까 피난 온 밀려 내려왔던 군인이나 방어했던 군인들이나 모두 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급속히 공포심에 빠져들었다고 그래요. 피난민들은 저기 탱크라고 말을 그때 당시에는 명칭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무서운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니까, 한국군에게는 우리 군에는 단 한 대 탱크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그 공포심은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거기다가 여러 해 동안 8.15 해방 이후부터 우리 남한의 여기저기에 숨어 살던 수많은 내부의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까지 땅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지렁이처럼 공산군과 함께 서울 시내로 담입하여 활개를 치기 시작하니까 한국군 내부에서조차 서로가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한국군 참모들 간에도 서로를 가리켜 욕설을 하며 반역자라고 하며 싸우기가 일쑤였다고 그래요. 미아리 전투 패배로 서울 시내는 적들이 더욱더 활기를 치고 있었으니 사실상 군 내부도 이 시간쯤 돼서는 완전히 와해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28일 새벽부터는 군의 조직적 저항도 이제 끝나버렸어요. 군 지휘관들도 공식적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모총장도 28일 새벽 그러니까 1시 40분쯤에 서울을 탈출했다고 그래요. 그런 후에 얼마 안 돼서 한강다리가 폭파되었으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육군본부의 고위 장군들과 고급 장교들, 또 전방에서 밀려 내려왔던 지휘관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질질 끌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서울까지 밀려 내려왔던 우리 패잔병들, 그야말로 한강을 건너야 하는 엑소더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계급도 필요 없어요. 군번도 필요 없어요. 먼저 한강을 건너는 놈이 형님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마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미아리 전투가 남긴 상처는 딱 3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비참과 혼란, 각고. 비참, 혼란, 각고. 각고란 말은 요즘 시쳇말로 개고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강다리가 6월 28일 새벽 2시 40분경에 폭파됐다고 하는데, 북한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선 지 2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 우리 군은 서울 함락으로 너무 조급한 나머지 북한군 탱크가 한강다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도와 또 빨리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우리 군이 한강 건너편에서 북한군을 막을 수 있는 제 한강 최후의 방어 전투를 실시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뭐가 그리 숨 넘어간다고 미리 밀려온 우리 군들은 한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군이 흉왕충왕 나서 탱크 3대 가지고 빌빌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총포 쏜다고 해서 한강대를 폭파하고 말았다는 것인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강다리 폭파로 강을 건너지 못하는 서울 시민과 뿔뿔이 흩어진 국군들이 피난한 절규는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미아리 전투 후 처절함은 저는 이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자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노래 바로 송가인이 단장인 미아리 고개로 미스 트롯에서 1등을 한 것으로 한 번 더 유명해진 노래이며 그때 그 노래를 들었던 국민들의 심금까지 울렸던 것이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사실상 6.25 전쟁 중에 발표된 노래가 아니고 1953년 휴전 후 한참 지나서 1956년도에 발표된 곡이라 합니다. 단장이란 말 아시죠? 단장.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린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당시에 미아리 전투와 오버랩된 이 노래에서 더욱더 요즘 들어도 눈물 나게 한 우리의 곡이라고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후퇴 시 우리 국민들을 피납해가지고 오라치를 묶어가지고 넘어가던 곳이 유일하게 미아리 고개라고 그래요. 가족들이 끝까지 울며 불면서 따라오면서 마지막으로 미아리 눈물고개에서 이별을 하고 배웅을 했다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오래된 지난 방송을 보니까 이 노래의 작사가 반야월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 중에 자신의 딸을 잃었대요. 그런데 미아리 고개의 상황을 쭉 가서 보고 듣고 하니까 자신의 아픈 사연과 연결이 되어서 시인이 글을 쓸 때에 주저함 없이 막힘이 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했던 것처럼 반야월 선생은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저작권과 음원 문제로 원곡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부르지 못한 노래지만은 이 노래를 1절만 불러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하는 미아리 고개. 2절 가사를 보면 정말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절규가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폭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리고 후렴구에 이렇게 나와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하는 미아리 고개. 구독자님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 아름다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길동이는 이만 물러갑니다. 충성!